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버 정희섭입니다. 이제 새 인사 때문에 잠깐 이제 이 장기화 기간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사를 좀 드리다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장기화 기간 이야기로. 이제 장기화 기간 이야기라는 게 이렇게 그 창업을 해서부터 쭉 이렇게 돈 돌아가는 거, 즉 그 회계에 연관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를? 회계를 하면 안 된다. 진짜 회계하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대표님들 만나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회계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회계 안 하면 처벌받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회계를 안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근데 어때요? 예, 왜 회계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좀 하십니다. 예. 왜? 예. 이 장기화 기간의 회계는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팩트고. 예. 할 수도 없고, 예. 해서도 안 됩니다. 장기화 기간은요. 예. 특히 대표님들은, 예. 회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도대체. 다 하고 있잖아. 예, 맞아요. 지금까지도 했잖아. 예, 맞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장기화 기간 재무회계는 아직까지는 어때요? 정답이 없어요. 즉, 미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있어야 그 답을 찾아가잖아요. 1 플러스 1은 2야. 그러면 어때요? 풀 수 있죠. 수학 문제도 애들한테도. 근데 1 플러스 1은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5가 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답을 풀 수 있나요? 장기화 기간 재무회계가 그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때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때로는 주무관님에 따라서 3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독자에 따라서 4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독자에 따라서 7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을 정해놓지가 않았어요. 그런 게 이제 곳곳에 무슨 소리야 하지만 어때요? 실제 업무를 해보거나 실제 어때 규칙 뭐 쉽게 설명드리면 작년 예산 같은 경우도 엉망이잖아요. 이제 그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때? 정답이 뭐야? 정답이 없어요. 그냥 감독자님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추는 거가 되는 거죠. 이혈령, 비혈령이 되다 보면 그거는 어때요?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아직 완성이라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미완의 회계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대표님들은 이제 회계하면 안 돼요. 회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때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회계를 하면 안 돼요. 저조차도 저희 지팡이의 회계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왈가왈부를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정말 구멍가게만이 대표님이 직접 어때요? 파 얼마 주고 샀어? 뭐 얼마 주고 샀어? 뭐 어떻게 이거 계산하고 장부하고 있지? 아닌 거예요. 이게 관항목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회계를 하시려고 자꾸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작은 어떤 기업도 보면 열심히 영업하시면서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는 경우들 많아요. 또 이제 지금 기업 규모가 커지면 회계법인에 맡기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럼 지팡이의 회계는 제가 할까요? 아니에요. 저희 직원, 담당 직원, 격리 직원이 따로 있고 또 그 직원이 또 세무법인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저희 지팡이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맡기셨으면 그냥 지팡이에 맡기시는 게 맞아요. 이걸 일일이 어때요? 내가 이게 뭔지를 들여다보고 하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때요? 격리사원으로 취직하려고 기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업을 하는 목적은 기업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기화 기간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셔야지 격리사원 되려고 하는데 자꾸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 미완성 회계잖아요. 이 자체가. 법과 규칙이 아직은 어때요? 예. 아직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이번에 예산 이제 결산, 맨날 예산 결산 얘기를 하니까 예산에 어때요? 인건비 지출 비율이 필수인데 그 인건비 지출 발표는 12월 28일 날, 29일 날 나요. 예. 근데 예산을 언제까지 내야 돼요? 12월 26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건 회계라고 할 수 없어요. 정확해야죠. 이론한 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정답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거는 그렇게 회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회계도 일종의 수학이잖아요. 예, 숫자잖아요. 근데 회계를 하는 사람이 야 10원 정도 틀린 건 상관없어요. 요새 10원은 돈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0.1원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게 회계예요. 근데 이렇게 법과 규칙이 아직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감독자가 이제 감독자가 여기는 어때요? 몇 명이에요, 감독자가? 시군구가 전국에 250개니까 250명의 감독자가 있는 거야. 이 250명의 감독자가 통일된 교육을 받으시고 통일된 매뉴얼로 통일되게 어때요? 관리를 해주시면 상관없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다 각기 조금씩은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어제 어때요? 여기 또 공무원들은 순환부직제라서 바뀌시잖아요. 어제 하셨던 분이 바뀌시면 다른 분은 또 다른 요구를 하시잖아요. 회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아직 완성되어 있는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뭔가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규칙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런 거를 어때요?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면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이상하게 어때요? 회계는 이미 끝난 사실을 정리해서 보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들의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을 다 끝난 것들을 이미 발생이 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회계인데 이건 그게 아니야. 회계가 어때요? 이미 끝난 것들을 감독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맞춰버리는 그런 이상한 회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팡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저희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있는 규칙을 가지고 회계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어때요? 그냥 원칙적으로만 하면 제일 좋아요. 일이 간편하고 인건비가 줄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왜? 전국의 시군구가 다 각기 조금씩은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때요?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팡이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자, 또 하나.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 모든 기업의 목적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에요, 돈.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업의 목적은. 장기화 기간은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어때요? 기업이에요, 분명하게 누가 뭐래도. 비영리, 이거는 그냥 오시고, 실질적으로 어때요? 장기화 기간 돈 안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립, 시립이라든가, 국립이라든가, 이런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나 이런 데 빼고는 어때요? 대부분의 장기화 기간은 대부분 다 어때요? 80% 이상이 다 일반 장기화 기간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여긴 다 기업이에요. 이 기업들의 주 목적은 돈이에요. 회계를 잘한다고 해서 이 회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회계를 잘한다고 해서 돈 버는 데 도움이 되고 발전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회계는 그냥 하나의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회계를 잘한다고 돈 잘 벌어? 이거 아니잖아요. 장기환기관 대표는요, 분명히 어때요? 기업의 대표자죠. 그 기업 대표의 주 목적은 어때요? 기업의 목적에 충실해야죠. 돈 버는 거죠. 빨리 어르신 수 늘리고 어르신 케어 잘해서 문제 안 생기게 하고 선생님들 어때요? 인사관리 잘 하시고 이게 첫 번째인 거죠. 회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회계를 해서 어때요? 장부가 이게 어떻게 됐어?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죠. 대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회계업체들이 동일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다 안내를 해드리죠. 문제가 발생돼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일반적인 세무사들이 일반 기업이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때요? 또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라고 돈을 주잖아요. 기장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기관 대표님들은 거기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돈 버는 데 신경 쓰시라는 게 제 이야기인 겁니다. 기관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어때요? 하루빨리 기관을 발전시키고 돈을 버셔라. 이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자꾸 회계하네 그러면서 마치 어때요? 이건 관항목이 뭐야? 이건 기관 운영비야? 기타 운영비야? 아니 그거를 자꾸 왜 연구를 하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관 운영비든 기타 운영비든 상관이 없고, 또 나아가서는 어때요? 주무관님이 기관 운영비를 기타 운영비라고 하라 그러면 기타 운영비가 되는 거고, 기타 운영비를 어때요? 기관 운영비라고 하라 그러면 기관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호한 기준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지팡이의 역할인 거고, 대표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지팡이에 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대표님 본연의 목적, 즉 기업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